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요. 어떻게 부부 싸움을 어떻게 안 하는 부부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는 부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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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죠? 포기 상태. 예. 나이 들어서 이제 싸움을 안 하면 그런 상태고, 이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한쪽이 예를 들면 전적으로 맞춘다든지, 옛날 뭐 부부 일심동체라고 해서 6.25 사회 이런 때는 뭐 여자들이 남자한테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뒷뜰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울고, 뭐 빨래터에 가서 이거 그러면서 이제 해소하고, 그 정도밖에 못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동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당히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하는데 부부싸움 하는 게 진짜 좋은데요. 문제는 부부싸움도 잘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있어요. 기술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파탄이 일어납니다. 네, 파탄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 부부싸움 보면은 이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 같은 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혼 이혼 위기를 넘기면 주도권이 바뀌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여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하죠. 그냥 제발 어떻게 그냥 거꾸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러더라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남자가 주도해가지고 하는 것 삶은 행복하지 않듯이, 나이 들어서 여자가 주도하는 삶이 되면 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까 동반자고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간의 의사표시를 잘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부부는 전에는 부부 일심동체에서 이제 부부가 이제 오래 살면은 뭐 얼굴이 닮아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닮아가고, 우리가 거울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닮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지 않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닮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또 유전자가 또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털털해가지고 그냥 뭐 오면 옷도 아무데나 확 벗어 던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것도 딱 놓여 있지 않으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누가 강연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부부들끼리 앉아서 이제 부부 모임, 부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안절부절 못 하더래요. 남자분인데 앉아가지고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대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그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옷장에 보면 이제 옷장 입구에 이렇게 넥타이를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세게 확 닫으면 어떻게 돼요? 넥타이가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 앞에. 근데 그걸 봤는데, 저거를 어떻게 좀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니까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행복하게 사시려면 부부끼리도 성격 검사 같은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MBTI라고 해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그걸로 해서 오면,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계속 얘기를 하면 기운이 점점 빠져요. 빠져서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얘기는 막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돌아가면 지치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안 끝나나?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래서 야, 너 뭐 어떻게 뭐 불편하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가서 막 그렇게 해야 또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하와이 대학이라고, 거기 이제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은 일생에서 앞으로 이제 세상에서는 결혼을 4번 한대요.
그 어떤 사람 남자들은 이야 좋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 무슨 뭔 얘기하고 있어 막 그렇게 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심리 그리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조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죠. 그러면 어렸을 때 철부지 때는 그냥 호기심에 철부지 때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냥 철부지 때. 옛날에는 그냥 그거를 마음속에 삭혔죠. 그냥 예쁜 여선생님이 있는데 그냥 저 선생님은 저기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날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예? 또 옆집에 누구 있는데 막 그냥 어떻게 편지를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못해서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절이 이제 지나갔었는데 요즘은 그걸 실천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예. 철부지 사랑. 그다음에 이제 콩깍지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20대 이렇게 되면 콩깍지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워야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30대 이후에 왜 결혼을 잘 못해요? 그때면 콩깍지가 잘 안 끼어요. 그다음부터는 콩깍지가 이제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사가서 콩깍지가 안 끼어. 그래서 만약에 그때 결혼을 하면 그때는 콩깍지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철부지 사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 유효 기간이 얼마인 것 같아요? 예, 3년. 많이 가면 3년입니다. 예. 보통 한 6개월. 예. 호르몬으로 나오는 사랑은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호르몬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랑 비슷하대요. 호르몬 상태가. 그래서 그것도 마음가짐이라든지 물론 모르겠어요. 유전자 뭐 그런 것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나오면 그다음에 뭐예요? 생활적인 정에 의해서 살아가죠. 자식들하고 관계에 의한 결혼 이게 이제 지속이 돼요. 그다음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인생 후반부 되면 어때요? 정인데 그 남녀간의 정이라기보다는 친구, 친구 같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남자들은 그 관계를 물론 이제 뭐 부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관계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까지는 저절로 그게 됐잖아요. 저절로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됐잖아요. 그냥 결혼해서 애 생기니까 그냥 뭐 생활이 허덕허덕하고 뭐 그냥 밤에 막 하고 서로 싸우고 막 하면서 애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내가 네 놈만 보면 내가 헤어질 텐데 애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는 둘만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친구 관계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관계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누가 더 심해요? 남자들이 더 심해요. 왜? 관계를 잘 못해요.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사소한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즈니스적인 관계. 저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그럼 저 사람을 뭐 우리가 이제 그러죠. 막 관계를 맺으려면 뭐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막 형님 아우 해가면서 막 이런 그런 관계는 뭐 익숙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술자리 하면 뭐부터 따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띠야? 아니면 애가 몇 살이야? 뭐 동창 뭐야? 하면서 학번이 뭐야? 해가면서 결국은 뭘 따져요? 이 수직 관계를 따집니다. 아 나보다 나이가 많냐 적냐? 형님 아우 이렇게 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는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언니 동생 이렇게 뭐 하더라도 그 관계가 남자들 같이 심각하지는 않아요. 야 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남자들은 바로 야 너 가버려 그냥 바로 뭐 동창인데 뭐 보니까 초등학교 후배야 그럼 야 그다음부터 바로 야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남자들은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와이프하고 부인하고의 관계를 할 때 그 관계 지수를 남성들 그 조사를 해보면 보통 한 100점 만점일 때 한 50점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3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리지 않을 정도 겨우 그냥 과락을 겨우 면할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요? 단어.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공통적인 건 사랑한다 그거고요. 여성분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오늘 웬일로 예쁘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남성들이 그 얘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하죠. 맞아요. 한 번 이상 한다가
20%도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남성들이 대답한 거니까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한 것도 하루에 한 번 할 거야 한 거야 그렇게 표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해요?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 중요성을 몰라요. 남성들은 말 안 하면 모르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모르냐? 근데 말 안 하면 모르죠. 몰라요. 물론 그게 말하는 것이 꼭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도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안아서 톡톡 해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힘들어하면 예를 들면 청소를 그러면 힘들지 내가 청소해줄게. 이것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와이프는 저녁 준비하느라고 막 찌개 끓이고 뭐 하고 막 애들 뭐 간섭하고 막 하는데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야 잿더리 좀 갖고 와. 야 물 좀 떠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저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말로 하기 힘들면, 근데 말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근데 처음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처음에 하기 힘들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문자 해가지고 하트 이렇게 해서 보내든지 일상적인 거지만 하면 또 그걸 받았을 때 여성분들이 반응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안 하던 짓을 왜 하던 대로 해. 뭐 잘못 먹었어? 당신 뭐 잘못한 거야? 뭐 잘못했지? 빨리 고백해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당신이 이제 깨달았구나. 나도 하트해서 좀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전에 한번 뭐 무슨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남성들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제일 많이 온 게 뭐냐면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감성적인 것이 먼저 이제 돼야 되는 관계인 거죠.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이해관계로 해서 친구가 되나요? 친구는 이해관계로 되는 게 아니죠. 감성적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해야만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진짜 친구가 되면 참 좋아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어딜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아 갔다 와 그러지만 속으로는 자기만 가고 말이야. 맨날 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뭐예요? 좋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불편하면 같이 안 가게 되죠. 가서도 막 일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보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가요. 뭐 여직원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가면 여자들은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일하라고 그러고 뭐 그냥 맛없게라도 그냥 하면 되고 어차피 뭐 해야 되는 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데 가서 예를 들면 뭐 부부들끼리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 갔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다 할게요라든지 이런 거 한 번 해주면 그 효과가 얼마 정도 갈까요? 뭐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 2년 가지 않을까요? 그런 게 굉장히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것이 옛날에 이제 남성 우위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게 안 되고 그런 이제 사고 방식도 빨리빨리 안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요즘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0대, 50대 이혼율을 보면 이혼하는 숫자를 보면 2000년도에 한 44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 2005년도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7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대부분이 뭘까요? 이유가 옛날엔 주로 이제 외도 이런 게 많았어요. 남자들 뭐 바람 피워가지고 막 많았는데 요즘은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 누가 성격 차이라고 그랬더니 이런 생각하는 성격 차이가 아니고 뭐 이상한 성격으로 생각해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뭐 잘 못 표현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특징거리가 없으면 그냥 성격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많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막연하던 자체가 문제인 거죠.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인 것이 그게 뭐예요? 서로 공유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다. 내가
앞으로 뭐 4, 50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한데 이제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전에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이혼을 줄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사고 방식을 이제 확 좀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면 왜 부부 싸움을 덜 했느냐? 여자들이 물론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옛날엔 결혼이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남녀 간의 이런 그런 것보다는 가족 대 가족의 어떤 결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집 간다, 뭐 장가 간다 이러잖아요. 그럼 가면 거기서 어떤 관계 중에 하나가 남편하고 관계죠. 그러니까 시부모님하고 관계, 뭐 동서하고의 관계, 뭐 옆에 친척들하고 관계 이런 관계에서 남편하고 싸움이 있더라도 주위에서 예를 들면 뭐 동서나 누가 나도 그렇게 좀 힘든데 형님 힘드시죠? 뭐 시어머니가 야 우리 아들 성격 좀 그렇지, 야 네 참아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무마가 되고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둘이 싸움하면 바로 1대1로 바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조정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옳은 거야 그냥.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넌 틀린 거야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부부 간에 있어서 그런 그 역할의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와이프는 옛날같이 나를 내조하고 뭐 나한테 뭔가 뭐 식사를 뭐 이렇게 차려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친구다 이제는. 친구니까 내가 친구한테는 잘 보이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힘들면은 뭐 다른 일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좀 맨날 추리닝 입고 뭐 더벅머리해서 있는 게 아니고 좀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여성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학생들을 좀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 이제 멘토해가지고 좀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 여학생들이 이제 그 불만이랄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남자들만 변할까요? 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한 건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연애를 할 때는 얼마나 잘 보이고 조금만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맞더라도 맞춰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막 결혼을 딱 하고 막 어떻게 해요? 퇴근하고서 오면 바위 차림에 문 열고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해가지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뭐 생일 안 챙겨준다는 등, 뭐 결혼 기념일 안 챙겨주는 등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친구 관계가 되면 편한 관계라기보다는 약간의 긴장 관계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긴장 관계. 그러니까 아까 같이 너무 가까이서 될 정도도 아니고 너무 멀어서 얼어 죽을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관계. 그래서 요즘은 그 각방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가능하면 같이 자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이 있어야만이 어떤 그 공감도 금방 되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이제 멀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잠버릇이 나쁘다든지 코를 심하게 골아서 나 도저히 저 소리 때문에 이제 도저히 못 자겠다든지 하면 따로 자서 숙면을 취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제 같이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서로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부부 싸움 얘기를 이제 다시 좀 돌아오면요. 부부 싸움을 해서 이혼까지 갈 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요즘 4대강 사업을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뭐 아니면 지금 뭐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막 둘이 싸우다가 헤어질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헤어져요? 사소한 문제이면서 사소한 문제로 시작은 하지만 뭐 때문에 그래요? 말 꼬투리를 잡아서 싸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돼요. 그게요. 주로 그 미국의 이제 그 부부 간의 관계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가트만 연구소라고 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 그 미국 사람들 상대겠죠 물론. 이제 3천 쌍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냥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한 1년 정도를 이제 외곽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CCTV를 다 설치했어요. 모든 데 다 설치를 해서 1년간 자원자를 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거기서 잘 살다 나온 사람, 나오면서 깨진 사람 이렇게 해서 다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한 결과 이렇게 이제 싸움에도 단계가 있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첫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각각에서 이제 그 얘기되는 이제 대화가 틀린데요.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부부싸움 이런 거 잘 못 해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남자들 경우에 당신은 왜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는 아니면 하루 종일 집구석에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비난 단계입니다. 비난 단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말하는 것까지 당신 엄마랑 꼭 닮았어? 그런 얘기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하는 게 없어?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도 나를 깔보지. 그게 비난 단계입니다. 서로 이제 부부 싸움의 그게 시초예요. 시초.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절 때 가서 이제 시부하고 뭐 이렇게 사고 방식이 틀리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남자들이 이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시부모 이제 시어머니하고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잘하면 평소에 잘하고 뭐 전화도 자주 하고 뭐 가서 용돈도 진짜 뭐 듬뿍 드리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애들 뭐 키우고 빠듯하고 살림살이 뻔한데 그냥 내려와서 일하는 것만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또 요즘 일도 하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또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데 가면 이제 남자들은 계속 앉아 술이나 먹고 여자들이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계속 또 그동안 못했던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돼? 남자한테, 자기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감을 하면 됩니다. 진짜 당신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도 같이 어머니를 다 욕하라 이거야. 근데 남자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줘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어머니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 야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한테 뭐 하면 진짜 우리 큰 싸움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참아라. 당신이 진짜 뭐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해주면 이해해주니까 남편이 이해해주니까 그걸 끝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못 참냐? 한 번 이제 1년에 몇 번 온다고 말이야. 그걸 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 그 모양 국거리지 뭐 해가면서 이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입니다. 이제 경멸 단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에 웃기고 있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4대강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남자들은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술자리 뭐 얘기들이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뭐 애들 얘기 뭐 누구 뭐 옆집에 누구 얘기 뭐 아파트 뭐 관리소장이 어쨌다 뭐 이런 얘기만 다 하잖아요. 주위의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시사적인 얘기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대응을 잘 못하면 야 그것도 모르냐? 너는 뭐 TV 보면서 너 뭘 보냐? 이렇게 하면 이제 경멸로 가는 거죠. 경멸로 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한 얘기는 뭐냐면 머리는 뒀다가 국구려 먹어? 그런 건 네가 잘 보는 TV에는 안 나오디? 뭐 이러면 이제 여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열받게 서서히 이제 김이 이제 서서히 이제 서리기 시작하는 후에 이제 김이 서서히 나와요.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니 꼴의 남자라고? 이제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깔아뭉개는 거죠. 발로 약간 밟는 거예요. 좀 약간 밟아요. 예, 밟는 단계. 그게 이제 경멸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어. 만약에 이제 맨날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 왜 술만 먹고 와? 뭐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맨날 그랬다고 그래? 내가 일주일에 5번밖에 안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방어예요, 방어.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난을 하면 정말 당신은 그러는 게 문제야. 당신은 안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게 방어 단계입니다. 방어 단계. 그게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제 막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 이제 막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신이나 잘하셔. 그래 나 이러는 거 이제 알았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제 막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대드는 거죠. 네.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위험수위에 왔어요. 약간 위험수위에 왔어. 그래가 이제 그게 끝나면 자기 방어 단계에서 이제 지나면 이제 담쌓기 단계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1절만 해라 1절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알았어.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고 이제 탁 돌아앉아서 이제 그다음부터 말 안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얘기 하거나 아니면 알았거든? 됐거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이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담쌓기라고 합니다. 담쌓기. 이게 이제 제일 위험수예요. 요 단계로 들어서면 우리가 이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길로 가는 거죠. 네, 이제 평행선이 아니고 각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행복한 부부들도 전혀 뭐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시 돌아오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여기까지 안 가려고. 담쌓기까지 안 가려고 계속 같이 노력.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부부들은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잠자리만은 절대 따로 자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막고 막 이래서 이제 담쌓기 단계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는 단계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단계까지 안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난이라든지 나오면 낮은 단계에서 계속 좀 깔아앉히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말을. 그러니까 사람이 말꼬투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말꼬투리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말에서 어느 한 단어를 찝어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감정이 격하니까 좀 심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찝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또 이쪽에서 또 대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뒤에 가면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바람을 빼줘야 돼요. 바람을 빼주는 방법이 뭐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죠. 비난을 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잠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 경멸까지 갔어요. 그러면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네. 이렇게 하면 또 같이 경멸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그래 그 말은 내가 좀 심하게 했네. 잠깐 우리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부드럽게 얘기하자든지 이렇게 서로 제의를 하면 점점 꺼질 수가 있죠. 예,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할 때 행복하게 사는 부부하고 이혼하는 부부하고 그 말을 이제 녹음을 다 했었거든요. 그 가트만 연구소에 다 했는데 이혼하는 부부하고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하고 딱 경계선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 하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행복한 부부는 5대1이래요. 5대1.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긍정적인 말을 5번 이상. 이혼하는 부부는 이게 1.25대1이래요. 정확하게 됐죠. 1.25대1. 네. 그냥 1대1 해도 되고 1.2대1 해도 되는데 꼭 1.25대1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 이 얘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말의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겁니다. 강도가 맞는 게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이제 잘못했어요. 내가. 그럼 남자들은 주로 뭐예요?
아, 잘못했어. 그럼 남자들은 해결된 줄 알아요. 근데 해결되나요? 안 돼요. 특히 여성들은 그 부정적인 말을 한번 들으면 쌓여요, 계속 쌓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한번 잘못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한번 하면 쌤쌤이지. 우리 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5번 이상은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5번 이상을 해야만 겨우 복구될까 말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방법을 알았죠. 물론 이제 이 방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두는 거. 아까 같이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같이 자자라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지 말자든지 아니면 싸움이 붙으면 한 사람이 자리를 피우자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일단은 감정이 가라앉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욱하다가도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서로 어떤 합의를 서로 해놓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심리학에서 보면 감정을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 나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안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표현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제 천주교에 보면 그 에미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 메리지 인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종교에 관계없이 갈 수 있어요. 뭐 부부 한 10년 이상 된 부부들 가면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심리학에서 말하면 이제 I expres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가 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나로 시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럼 뭐예요? 네? 맨날 그래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당신이 자주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은 뭐예요? 받아들일 때 아, 기분이 안 좋구나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러면 방어 모드로 탁 들어갑니다. 탁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비난하고 경멸하고 딱 들어가면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생존 본능이거든요. 사람이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방어를 안 하면 자기 보호가 됩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는 방법은 뭐냐?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와요. 요새 뭐 연말연시니까 계속 그러겠죠. 예. 돈도 없는데 그냥 어디 가서 동창들이랑 술 마신다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맨날 주머니 보면 그냥 딸랑딸랑 토큰 하나 들고 뭐 이렇게 다니고 요즘 토큰도 아니고 버스카드 있으니까 뭐 그럴 때 당신이 그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나는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열 뻗치고 막 뚜껑 열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라앉히고 얘기하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한테도 그 아이 익스프레션을 한번 써보세요. 활용은.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커가 못해 커서 뭐가 될래?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런 뭐해? 비난이나 경멸 단계가 한 거죠.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는 네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엄청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왜냐하면 나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은 표현하되 명확하게 잘 표현하는 것. 이게 부부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 혹시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아까 같이 어떤 감성적인 표현 같은 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전에 어떤 이제 책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좋은 글들 보내주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보내줬어요.
어떤 이제 그 여성분이 나이 들어서 우울하고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배운 거예요. 운전면허를 배웠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샀어요. 차를 사서 이제 기분 좋게 첫날 이제 차를 빼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막 기분 좋게 막 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앞차를 박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면 딱 박았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남편이 그 사지 말라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녁에 오면 나 죽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앞차 운전사가 내려와가지고 아주머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으셨으니까 저 면허증 보시고 저기 그 보험 해야 되니까 거기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주로 이제 주소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 열어서 했더니 그 뭐 보험 카드니 뭐 넣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차량 사용 설명서니. 그래서 거기 노란 봉투 안에 들어 있어서 그걸 탁 열었대요. 열었더니 딱 여니까 쪽지가 하나 탁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웬 쪽지지? 그리고 이제 주워 넣으려고 딱 보니까 그 사고를 당했을 때 당신에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읽어봤더니 내가 걱정하는 건 차가 아니고 당신이다. 그러면 이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만약 그걸 받았어요 본인이. 여러분들 만약 그거 받았으면 아니 차 망가졌는데 그거 뭐 야단치면 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런 감성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배려를 해준다. 아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구나. 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말이야 뭐 반대하는데 차를 그렇게 박으면 어떻게 뭐 하면 아 나는 차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르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치명적이라고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남자들은 싸움이 난 그거에 대해서만 싸움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시부모하고 싸웠어요. 시부모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와이프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와이프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옛날에 뭐 시어머니 시집 왔을 때 뭐 어쩌고 혼수가 어쨌다고 뭐 어쩌고 결혼을 반대했고 뭐 애가 태어났을 때 어땠고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얘 시집구부터 쫙 거슬러 올라와요. 과거부터 쫙 거슬러 올라와. 그러면 남자는 할 말이 없죠. 왜? 얘는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싸워봐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하면요. 이게 남자들도 이게 알아야 될 게 여자들은 싸움을 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퍼붓는다고 그러죠. 막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해결될까요? 해결 풀어져요. 남자들은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쌓여요. 거꾸로 쌓여요.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서로 다릅니다. 틀렸다가 아니니까 달라요. 남자고 여자고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퍼부으면 나는 해소돼도 좋지만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하는 거를 해서 막 시어머니와 관계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기만 해도 막 하면 들어주고 그래 끄떡끄떡하고 그래 나도 고민인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쩌냐 뭐 이렇게만 해줘도 그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 너는 이렇게 하고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둘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뭐 어쩌고 용돈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해결책을 계속 제시하려고 그러면 여자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다는 거 그냥 알아달라는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자고 여자고 서로 틀리다는 것만 서로 알고 그렇게 해도 해결은 거의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남자가 뭐 이렇게 두뇌가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두뇌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하등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거꾸로입니다. 여자는요, 이 두뇌가 있잖아요. 좌방구하고 우방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져 있어요. 근데 중간에 뇌랑이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이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좌뇌하고 우뇌를 같이 씁니다. 남자들은 한쪽 뇌만 써요. 좌뇌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만 이렇게 쓰지 감성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50%만 쓰고 여자는 100%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뇌가 좀 적더라도 결국은 여자가 더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남성분들한테 또 이제 비난이 폭주할지 모르니까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르다는 거죠. 아, 여성분들은 이렇게 감성적인 게 발달돼 있고 이렇구나.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는구나. 남자들은 또 이게 TV를 봐도요. 남자는 모노형이라고 그럽니다. 모노. 그러니까 TV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TV를 보시면 제일 싸움 많이 부부 싸움 시작되는 게 어디냐면 TV 볼 때 많이 합니다. 저도 TV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효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거의 8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건 다 차단돼요. 이게 보면 특히 스포츠라든지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보면 다 차단돼요. 여자들은 어때요? 드라마 보면서 스토리 설명해줘 가면서 애가 숙제 하나 보면서 찌개가 끓으나 안 끓으나 보면서 전화 받아가면서 다 해요. 멀티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세상은 멀티형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앞으로 여성 시대가 온다는 게 그런 거고 남성들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걸 그러니까 여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 내 뇌가 크니까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차이를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쓰면 부부 사이는 좋아질 수 있고요. 그 전제 조건은 서로 친구다, 동반자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그런 생각을 서로 가지시면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고 행복한 부부, 그걸 통해서 또 행복한 우리 인생 후반부 틀림없이 약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가셔서 남편하고 한번 좀 잘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